안녕하세요. 여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메이저 카드 했었죠. 그 메이저 카드를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조디악 11사인가 10행성 그리고 메이저 카드에 관련해서 쭉 한 장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보 카드는 텅 빈 그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텅 빈 그릇, 새로운 시작. 약간 홀가분한 느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카드고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그래서 현실은 부정, 심적으로는 긍정의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책임한 카드예요. 그래서 자유연애라는 키워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는 10행성은 유레너스입니다. 유레너스. 천왕성이죠. 천왕성은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런 행성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독창적이고 틀이 없어요. 틀을 깨부수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뭐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뭔가의 틀에 박히지 않은 연애도 가능한 사인이 바로 유레너스 천왕성 사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1번 마법사 카드예요. 마법사 카드는 굉장히 능력있고 매력적인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내가 굉장히 푹 빠져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카드고요. 그 신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맞는 행성은 짠,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는 아주 날쌔고 재빠른 행성이에요. 엄청 작고 어리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호기심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머큐리는 헤르메스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헤르메스가 뭐 상업의 신 이런 것도 되는데 사기꾼의 신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 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기성의 기질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번 고위 여사제 카드입니다. 기둥이 흑과 백의 기둥이 있고 그 가운데에 토라를 들고 여사제가 앉아있어요. 되게 냉정하고 엄숙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여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다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어요.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고요. 이거와 관련된 행성은 문입니다. 달 사인이에요. 달은 변화, 변동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우리가 밤에 달빛을 쳐다보면은 괜히 감성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뭐 나쁜 이미지로는 이스테릭하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약간 히스테릭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여왕제 카드입니다. 여왕제 카드는 굉장히 편해 보이죠? 약간 인부복처럼 보이는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여왕제는 황제이긴 한데 황제라기보다는 황비, 왕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이제 남자고요. 이 사람은 그
버는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부여받은 풍요? 굉장히 풍요로운데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조건 없이 받는 돈을 뜻하기 때문에 금전 문제 이 카드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로또 같은 거에서도 점칠 때 이 카드가 나오는지 본다고도 해요. 되게 풍요로운 카드였고요. 의자에 보면은 비너스, 금성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행성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죠. 그래서 사랑도 약간 여자를 기준으로 내가 여자라면 해서 연애 스타일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미적 기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날 꾸미는 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사랑보다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금성이 행성에서는 길성인데 돈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거,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거, 꾸미는 거, 뭐 진짜 이쁜 거,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어센던스에 비너스가 있으면은 예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3번 여왕제 카드였습니다. 자, 4번 물질 세계의 수장 황제 카드예요. 4는 안정을 뜻해요. 물질 세계의 안정.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4를 죽을 사자랑 동은이유라고 해서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는데 서양권에서 4는 안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 최고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약간 불안해 보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기 고집이 있다. 의자에 보면은 양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행성은 12조디악 사인의 양자리라고 합니다. 에리즈. 에리즈는 12조디악 사인 중에서 가장 어리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시작을 잘하고 추진력이 좋고 뭔가에 집중을 빨리 할 수 있고, 하지만 조금 끝맺음이, 오래가는 일은 조금 힘들 수 있고 끝맺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정열적이고 뭔가 마음먹으면 해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4번 황제 카드였고요. 5번 교환 카드입니다. 이 교환 카드는 여사제 카드에 흑과 백이 없고 회색 기둥이에요. 그래서 회색 기둥이라는 건 애매모호하다. 답을 2가지 준다. 열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속세의 답, 하나는 신의 답. 그래서 뭐든지 애매모호하게 답을 주고, 여사제 카드처럼 토라도 없어요. 3중간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물질적이죠. 교황은 원래 좀 돈이 많다기보다는 서민적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물질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일연합동맹을 뜻하고요. 서로 원하는 게 맞아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일연합동맹을 뜻해요. 대표적인 건 직장, 내가 월급을 받고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 의외로 내 원하는 게 맞으면은 오래 갈 수 있다. 약간 의뢰 카드라고 해서 내가 의뢰 입장에 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돈을 빌릴 수 있을지,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조금 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겨우 아주 힘들게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디악 사인은 토러스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흑의 사인이에요. 굉장히 무력적이고 실리에 밝은 캐릭터죠. 엄청 느긋하고
관계성도 좋은 캐릭터인데 엄청 느리고요. 돈 관련된 거에 실리에는 엄청 밝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6번 연인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는 아담이 이브의 죄에 기꺼이 동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평등적인 구조의 제휴연합 동맹을 의미하고요. 다만 평등적이라서 아주 서로 마음이 잘 맞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대체적으로 담고 있지만 다만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금방 이 제휴는 깨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12조디악 사인으로는 제머나이, 쌍둥이 자리를 의미해요. 쌍둥이 자리는 대체적으로 머큐리랑 비슷하고요. 굉장히 날쌔고 말하는 걸 좋아해서 서로 사람이 두 명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제잘제잘거리면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그런 사인입니다. 7번 전차 카드입니다. 7번 전차 카드는 대표적인 2인자 카드예요. 1인자 카드는 4번 황제 카드였고요. 얘는 이제 그 황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됐을 때 같이 싸워준 1등 공신이에요. 하지만 언제 자신도 쿠데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살기 위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약간 1번 카드랑 비슷한데 이 카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긴다. 능력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해낼 것이다. 이런 카드가 되겠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가정을 지키는 카드로 보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가장의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12조디악 사인으로는 캔서, 개자리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별자리고요. 물의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게발을 내밀어서 그 공격한 사람 공격할 수 있어요. 8번 흰 카드입니다. 흰 카드는 가녀린 여자 마법사예요. 여기 쌍욕곡선이 보이시죠? 1번 카드에서도 있었던 무서운 사자를 조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교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뤄낸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 이렇게도 보이고 뭐 연인 간의 카드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서로 맞춰 나갈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요. 이 사자가 보이죠? 그래서 리오 사자 자리입니다. 사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말 그대로 왕이에요. 왕. 행성의 왕이기도 하고 별자리 중에 왕이기도 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관대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주목받으려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은둔자 카드는 은둔자는 설산에 혼자서 외로이 불을 비추며 땅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고요. 신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인간의 형체라고 합니다. 신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가장 좋은. 그래서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쁜 면은 외구수적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같이 있고요. 조디악 12별자리는 버고 처녀 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되게 깐깐하고 꼼꼼하고요. 주어진 일을 잘해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계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고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질을 잘하고 그래서 잔소리가 많다? 이런 의미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고요.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 0번부터 9번까지를 거쳐서 내가 경험에 입각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연인으로 따지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다. 발전하고 확장한다.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의미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로 카드에서는 앞뒤 카드의 성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이 카드의 행성은 주피터, 목성입니다. 목성은 금성과 같이 길성인데 대길성은 의미하고요. 확장하다,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한다 이런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로는 너무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걸 잘 보지 못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는 천칭과 칼을 들고 있어요. 인간의 법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법은 신의 법처럼 흑과 백으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색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하고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없다, 냉정하다. 이거 타로 카드 풀이로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어렵게 무언가를 꼼꼼히 따져서 어렵게 이뤄낸다, 힘들다, 아니면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있다, 법정에 간다, 뭔가 이뤄내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살짝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앞뒤 카드 상황에 따라 긍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CBB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뒷돈을 받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의 조디악 사인은 천칭이 있죠? 리브라 천칭 자리입니다. 천칭 자리는 1대1 관계성을 나타내고요. 굉장히 주인 행성이 금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도 나도 평등을 유지하려고 해요. 천칭이잖아요. 그 천칭이 한쪽으로라도 기울어지지 않게 평등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성이 좋다. 나쁜 뜻으로는 좀 뭔가 냉정하다.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 카드입니다. 행맨 카드는 정체되어 있다. 뭔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21번 월드로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고 있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체가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타로카드 해석할 때는 조금 살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정체가 일어났다. 돈도 뭔가 어딘가에 묶여있다. 발이 묶여있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넵튠, 해왕성을 의미합니다. 해왕성은 정신이 혼몽한 상태, 그러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눈앞에 물 한 개가 내 눈을 막고 있다. 그래서 약간 몽롱한 느낌도 같이 나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창의력, 약간 몽롱하고 그 대신 뭐 좋은 의미로는 예술적 감각이 있다. 이렇게도 같이 해석이 됩니다. 13번 데스, 죽은 카드입니다. 죽은 카드는 1차적 단절이라고 했어요. 이 카드는 대체적으로 다 부정으로 해석되고요. 뭐 해고, 죽음, 단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 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다 부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끝이 난다, 종결된다, 관계가 끊어진다, 힘든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조디악 사인으로는 스콜피오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는 죽음, 파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정갈자리에 독침이 있죠. 독침으로 사람들을 확 써버릴 수 있고 통찰력이 있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 어둡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갈자리.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는 죽은 카드 뒤에 나온 신이 약속한 증표라고 해서 절제를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네모는 사각은 물질수고 삼은 정신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모와 세모가 합쳐진 그런 세계, 양보와 타협, 양극단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니까. 미적지근하다. 사랑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미적지근한 관계.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면, 얘도 분명 제휴연합 동맹 키워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하려면은 상대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2조디악 사인으로는 사수자리를 뜻해요. 사수자리는 진리추구를 뜻하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별자리예요. 불사인이기도 해서 정열적이고 진취적이고 공부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피터랑 많이 겹치는 그런 12별자리입니다. 주인 행성도 주피터라고 해요. 15번 데빌 카드입니다. 데빌 카드는 6번의 제휴연합 동맹과 연결된 거예요. 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죄에 동참했던 둘이 죄와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가 허술하다고 했어요. 스스로 죄에 구속되었다. 약간 뭔가 이 카드가 나오면은 내가 스스로 구속된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온다. 하지만 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적절하지 않은 제휴, 그리고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도 상징하고 물질적 쾌락, 육체적 쾌락, 어두운 힘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구속, 증오, 물질적 관계에 집착한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15카드에 맞는 조디악 사인은요. 캐프리컨,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는 목적 달성, 야망을 실현시키는 욕망을 뜻하고요. 되게 권위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약간 꼰대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보수적인 그런 별자리입니다.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한다. 16번 탑카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바벨탑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탑의 꼭대기에 있는 왕관을 쳤어요. 데스 카드와 죽은 카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변화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손실을 각오하고 탑에서 빠져나오라. 급격한 변화. 자기가 모른 척했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그런 변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갑자기 뭔가 다친다. 회사에 갑자기 해고당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기치 못한 손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6번 탑카드에 해당하는 10행성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소흉성이에요. 대흉성은 세턴, 토성이고요. 이거의 키워드는 경쟁심, 분노, 육체적인 힘, 남성성, 성에너지, 성적 취향, 성욕 이런 걸 뜻하고요. 그리고 파괴, 단절 이런 것들도 의미해요. 육체 에너지, 남성성을 의미하고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뒤끝이 없고 아무튼 그런 충동성을 의미합니다. 파괴, 단절을 의미하니까 그 상징은 탑카드랑 연관이 되네요. 그리고 17번 별 카드입니다. 별은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어보면 8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8행성을 의미하고요. 이 8행성은 뒤에 나오는 18, 19번, 18번 달카드, 19번 해카드까지 포함해서 10행성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한자로 그 만자 포즈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쏟아붓고 있어요. 물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되게 감정적인 걸 의미하고요. 8행성은 점성하기 시작, 마지막 시작, 세 번째 시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별빛은 그 희망을 뜻하기도 하고요. 소피아가 올 마지막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의미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지출, 투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어 있고 마음을 지출한다고 해서 마음, 사업이라고 하면은 투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의 투자고 연애로 하면은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의미도 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스타예요. 말 그대로 스타니까 스타는 아름답죠. 그래서 스타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굉장히 우러러보는 스타처럼 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스타의 점성학적 의미는요. 어케아리어스, 물병자리를 뜻합니다. 생각, 사고, 이념, 되게 외향적이고 밝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 하는데 잘 어울리면서도 개인적인 별자리라서 또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해서 그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업무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는 약간 그런 개인적인 그런 별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만날 때 집중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개인적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타입 이런 걸 의미하고요. 독창적이기도 하고 평등을 의미해요. 그냥 타당하다. 남과 나,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다.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8번 달카드입니다. 달카드는 굉장히 어둡고 깜깜해요. 깜깜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스럽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적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달은 변화, 변동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변덕스러움, 불안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어두움,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우울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달 카드의 점성학적 사인은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물고기 2마리가 꼬리를 묶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연민의 별자리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연민을 잘 느끼고요. 눈물의 별자리라고 해서 감정이입을 잘하고 상담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을 상담을 하면은 아주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은 타인은 굉장히 상쾌해지지만 나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별자리이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감성주의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용하고 정서적이고 이해도 잘하고요. 되게 수용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사인입니다. 태양카드는 시작과 동시에 종결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작, 새로 태어나다, 순수한 어린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작이고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긍정으로 해석되는 카드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방심하지 말라, 경거만동하지 말라, 끝까지 가라. 긍정은 밝은 미래, 강한 생명력, 풍요 열정, 순수 이런 걸, 새로운 시작 이런 걸 뜻합니다. 19번 태양카드의 점성학적 사인은 말 그대로 선, 태양입니다. 태양은 활력이랑 창조적 미래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독자성, 자기중심이에요. 왕이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의식 혹은 아버지, 남편, 아들, 남자를 의미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아주 관대하기도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하고 주인공의 별자리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왕이잖아요. 20번 심판카드입니다. 20번 심판카드는 최후의 심판을 뜻해요. 부활한 자만이 신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신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목표는 언제나 부활이었다. 이 부활을 뜻하고요. 지금이라도 행동하라 라는 의미를 뜻해요. 완전히 뒤바뀌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계획이 뒤바뀌었다. 타로 카드로는 재회, 재혼 카드로도 불리우고요. 건강에 나올 경우에는 죽을 만큼 아팠다, 힘들었다라는 뜻도 있대요. 죽은 만큼 내가 노력해야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요. 내가 한 대로 평가받는다. 오류가 없다. 신의 심판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든 카드입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카드고요. 판결을 기다리는 카드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먼저 행동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카드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까지 가려졌던 일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점성학적 의미로는요. 플루토,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플루토, 그리스 신화로 하데스, 죽음의 신 하데스를 뜻하고요. 명계의 신이죠. 죽음과 재생을 통해 존재, 변형을 추구하는 기능. 어렵네요. 마스, 화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강력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강박관념, 운명, 신념, 죽음, 재생, 환생 이런 것을 뜻합니다. 죽음과 재탄생, 재생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고집이 있고 센 가장 강력한 행성입니다. 마지막 21번 월드카드입니다. 월드카드에는 사면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지수와 풍, 클, 원드, 이게 컵, 소드, 4원소가 같이 있는 그런 신의 4원소가 지키고 있는 신의 세계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통한 세상의 완성을 의미하고 성공적으로 일단락, 통합, 발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기반이 있는 이것도 시작인데 기반이 있는 새로운 시작, 부유와 풍요,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키워드는 다 긍정적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앞뒤 상황에 따라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혔다, 가짜 세상에 갇혔다라는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점성학적 의미로는요. 세턴, 토성입니다. 토성은 대흉성이라고도 하고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훈련관 조교를 뜻하고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요. 되게 사람에게 인내심, 자제심, 극기, 제한을 줘요. 되게 힘든 어려움을 주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대흉성이라고도 하고요. 한계나 장애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늙은이, 오래된 것, 시간의 신 크로노스니까 시간,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캐프리콘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버지, 권위자, 그러니까 보수적인 아버지. 태양은 그냥 남자 아버지를 뜻한다면 얘는 보수적인 아버지를 뜻하고요. 늙은이를 뜻하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책임감, 기획력, 그리고 토대를 이룬다, 구축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 토대 이런 것을 의미하고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시간의 한계성을 의미하고 그 시간 한계 안에 호성이 내준 숙제, 내가 인내해야 될 것, 내가 자제해야 될 것을 그 시간 안에 해내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의미고요. 젊어서 고생을 하면 늙어서 해방이 된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21개의 타로 카드와 10행성 그리고 12 조디악 하우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녹음할 수 있으면 다음 것도 녹음해보도록 할게요. 안녕.